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대한민국 전세가 피크를 피크였죠. 찍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세 계약이 2023년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다 만기가 몰려있죠. 올해 오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전세 네. 보증금,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이죠. 네.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느냐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네.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쵸. 뭐 이사 갈 집 계약도 했는데 맞아요. 집주인 돈을 안 준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골치 아프죠. 먼저 오늘의 주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희한한 이 임대차 전세 구조를 먼저 보시죠. 나 임대인이다. 제가 임차인이고 함 아나운서님 네. 임대인입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은 먼저 임차인한테 부동산을 인도합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죠, 임대인한테. 그런데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임대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그쵸.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네. 만약 돈을 빌려주면은 차주의 신용 이런 거 다 조회하잖아요. 그쵸. 신용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다르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용을 전혀 조회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죠.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전세 제도가 네.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오. 그러면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네.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잘 주면 상관없는데 네. 만일 임대인이 이 재산 말고 다른 재산은 없는데 뭐 근저당이나 엄청나게 설정되어 있거나 이 재산 뭐 매각될 경매는 없다. 네. 그럼 내 임대차 보증금 어떻게 확보하지? 그니까요. 이런 문제가 당장 생기는 거죠. 네.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권 등기예요. 임차권 등기. 두 번째는 임대차의 대항력입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 받으면 주담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근저당권 그쵸, 등기를 박습니다. 네네. 부동산 등기부에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고 월 차임이 얼마고 만료일이 언제냐, 존속기간, 그리고 임차인이 누구냐, 인적사항을 다 이게 네. 아예 등기부에 기재해놔요. 그러면 이거는 그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죠. 그쵸. 아예 등기부에 나오니까. 그쵸.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들이 이걸 안 해주려고 하죠. 자기 집에 이렇게 임차인 등기 되는 네, 거 좀- 되게 싫어하죠. 그쵸. 안 들어가니까 그 집에. 또 등기부도 지저분해지고 네. 그래서 제가 임차권 설정기가 된 부동산이 거의 잘 못 봤어요. 웬만한 임을 다 안 해줍니다. 아. 게다가 등기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실무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 임차인이 웬만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네. 이 임차권 등기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일자 받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임대차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인도받는다는 건 이제 이사 들어간다는 그쵸, 얘기예요. 그쵸. 이제 거기도 주민등록을 하면 아까 임차권 등기까지 등기가 없어도 네.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임차권 등기나 대항력이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네. 하면은 사실 이거예요.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경매가 되면은 그 경매에서 근저당 이 우선순위대로 배당을 해주는데 네.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권 설정 등기가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임차인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 앞서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사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대항력이라는 거는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그쵸. 확정일자. 그러면 내 주민등록이 계속 거기에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전세기간 끝났을 때가 전세계약 끝났고 나는 그쪽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그쪽에다가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입신고를 이쪽 해야 돼. 보증금을 내가 보호받으면 그쪽에 전입신고해야 되죠. 전입신고하는 순간 여기는 상실되잖아 그러면. 못 받. 대항력 상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대차가 끝났어요. 네. 근데 보증금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소송하죠. 그쵸. 그래야죠. 근데 내가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강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난 다른 곳에 전입신고해도 되죠. 그 뜻입니다. 임차권 네. 등기 후 다른 곳에 전입신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는 법원의 통계입니다. 최근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죠. 네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작년 2022년 7월부터 올해 2024년 6월까지인데 작년 건데 서울은 지금 5배가 늘었어요. 그만큼 지금 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한테 더 유리하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이런 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채무자가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이 민사집행법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용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이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하면 곧바로 등기부에 그냥 바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통보되고 임대 뭐그 과정 없이. 임대인이 이걸 송달 받고 뭐 얼마 이런 과정 없이 보통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일부러 안 받고 임대인들이 그러면 시간 딜레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없이 등기 명령이 있으면 잘했다. 곧바로 이게 될 수 있다. 잘했다, 라는 잘했다. 겁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아무 법원에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관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서초에 산다라고 네. 하면 중앙지방법원이 되겠죠. 임차주택의 소재지 법원에 가셔야 되고요. 관할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옆에는 임차권 등기부의 실제로 신청서 신청서 양식을 하나 양식이죠? 보내드렸어요. 자, 근데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다고 해서 등기가 오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좀 걸리겠죠. 법원이 심사를 해야 될 그럼요, 거겠어요. 그럼요. 그 기간이 한 보통 실무상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오늘 신청했다고 해서 내가 전신고하면 안 돼요. 아, 기다려야 돼. 등기가 되는 걸 보고 이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사일이나 이런 거를 그 일정에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네. 마음 약하신 분 이럽니다. 임대인이 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못 받았어요. 네. 2천만 원 보내줄 테니까 등기부터 풀어달라고. 안 되지. 왜냐면 이 등기 안 돼. 풀어야 새 임차인이 들어올 거 아니오. 안 돼. 내가 2천만 원 주니까 날 약해지지 마. 믿으시오. 갑자기 막 안 된다고 지금 흥분했잖아요. 네네네. 깜짝이야.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요. 입 싹 바뀌고 싹 닫고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슬프다. 그리고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 보증을 받은 임차인은 채권자잖아요. 네. 돈을 담보를 미리 풀어주는 채권자는 없습니다. 없죠. 어떻게 하든 담보인데.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3년 7월 19일이죠. 7월 19일, 예.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다. 내 돈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 저희 영상 꼭 참고하시고 이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